이문 아이파크자이,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총 세대수가 4,321세대,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평형 면적이 있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과 GS에서 지었고요. 여기 재개발 물건입니다. 재개발해서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고요. 네,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1, 2단지와 3단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 2단지는 초역세권입니다. 외대압력 초역세권이고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자, 3단지는 비역세권입니다.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2026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내가 1, 2단지에 넣고 싶다. 내가 3단지에 넣고 싶다. 이거는 자기가 평면도를 구분해서 넣으면은 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 중요한 부분을 다룰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1, 2단지와 3단지를 구분해서 입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위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문 아이파크 자이 1, 2단지입니다. 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외대압력까지 도보로 1분이면 됩니다. 먼 곳에도 써도 한 5분이면 되겠죠. 초역세권입니다. 근데 단점은 1호선이 지상철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단지는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101동, 102동, 103동, 그 다음에 201동, 202동은 바로 옆에 지상철이 붙어 있습니다. 1호선. 특히나 그 앞쪽에 101동, 102동 이쪽은 지하철이 멈춰요. 외대압역에서 멈추면서 끼익 하는 소리도 날 겁니다. 네,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층일 경우는 여기 지하철 가는데 좀 가려지겠죠? 지하철 주변에 원래 뭔가 가려놓잖아요. 그래서 약간 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저층은. 그거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이문초등학교로 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 가운데 부분은 언덕처럼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언덕이 막 엄청 심한 언덕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약간의 언덕이 있다. 1단지와 2단지 사이가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북쪽으로 쭉 가면은 낮아집니다. 그 외대 압력 쪽으로 가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1단지랑 2단지 가운데 사이가 조금 언덕처럼 높다. 약간 경사가 있고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6분이면 됩니다. 먼 단지에서는 한 10분, 13분 이 정도 걸리겠죠. 네, 이제 아이파크자이 3단지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지하철역까지 14분이나 걸립니다. 보통 10분 이내에 들어왔을 때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긴 14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비역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916m 정도 걸어야 되고요. 네, 초등학교는 청량초등학교로 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문초등학교로 배정해달라 따지면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배정된 데는 3단지는 청량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여기는 학교가 멀어요. 학교까지 걸어서 무려 17분입니다. 이문초등학교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이문초등학교까지도 한 16분 걸려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배정받든 간에 도보로 17분 소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쪽 단지는 뒤편에 산이 있습니다. 뒤편에 산이 있고 앞쪽에는 대학생들이 지내는 원룸가들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외대라든지 이런 경희대 여기서 지내는 학생들이 여기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하거나 재건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왜냐면은 거기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원룸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은 더 이상 발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서쪽에는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단지 저 산 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자, 이제 외대 압력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 2단지는 초역세권이니까 그냥 단지에서 나오는 시간 1, 2분 정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외대암역에서 종로의 종강역까지는 18분 소요됩니다. 일자리 많은 곳이죠. 그 다음에 외대앞역에서 여의도의 여의도역까지는 40분 소요됩니다. 한 번만 갈아타면 돼요. 그 다음에 외대암역에서 강남의 삼성역까지는 40분 소요됩니다. 이 외에 신노현역이나 이런 다른 역 같은 경우는 한 40분, 5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기보다 그냥 차라리 버스 한 번 타고 그 다음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역 가는 것도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추후에 청량리역에서 GTX 개통이 되면은 청량리역까지 지하철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GTX로 갈아타면은 강남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문 아이파크 자이 1, 2단지. 먼저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역세권이 장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도보 1분 거리고요.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이 재개발되어 깔끔한 느낌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레미안 라그란데도 있어서 근처 신축 아파트 받칠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멀지 않은 편입니다. 도보로 걸어서 6분이니까요. 단점은 1호선이 지상철이라서 옆에 있는 세대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언덕이 존재합니다. 네, 1단지랑 2단지 사이가 가장 높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그 언덕이 막 못 걸을 만한 언덕은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언덕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3단지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이 산입니다. 뒤편이 산인 거에 누구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뭔가 한적한 걸 좋아하고 조용한 걸 좋아한다 하는 사람한테는 뒤편이 산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에 따라서 산 뷰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산 쪽이 북쪽이라서 약간 북쪽을 보지 않는 이상 남양이면은 남서양, 남동양이면은 산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산이라서 소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구석에 조금 박혀있긴 하지만 걸어서 14분이면은 지하철역에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면은 외대암역에서 바로 출발하는 시간에다가 한 15분 정도 더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뭐 1시간 이내에 웬만하면 서울 주요 일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인근에 대학생 원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새롭게 변모된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가 떠나지 않는 이상 여기는 대학생의 원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역세권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15분 정도 걸으면은 지하철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점. 네. 참고로 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 3단지는 총 층수가 높지 않습니다. 4층입니다. 1, 2단지는 최고층이 막 34층, 36층 이런데 여기 이문 아이파크 자이 3단지는 최고층이 4층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전원 생활 같은 걸 느끼면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1, 2단지랑 3단지 비교해서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5구 타입이라고 해서 묶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들이나 블로그 하는 분들은 그 가격을 묶어서 통으로 보시던데 이건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20 타입은 2억 7천에서 3억이고요. 1, 2단지에만 있습니다. 41 타입은 5억 5천에서 5억 9천인데요. 이것도 1, 2단지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59 타입은 8억 3천에서 9억 4천이고요. 3단지는 오히려 더 비쌉니다. 같은 59 타입인데 1억 정도가 더 비싸요. 9억 6천에서 10억입니다. 그 다음 84 타입 11억에서 12억이고요. 그 다음에 3단지의 84 타입은 12억 4천에서 14억 4천입니다. 그 다음 102 타입 1, 2단지는 14억 3천, 3단지는 15억 1천에서 15억 8천. 102 펜트하우스는 1, 2단지에만 있는데 16억 7천입니다. 네. 1, 2단지랑 3단지랑 가격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분 못하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다 구분돼 있어서 3단지에 넣고 싶은 사람은 3단지에 넣을 수 있고 1, 2단지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1, 2단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은 당연히 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인 1, 2단지에 넣겠습니다. 왜냐면은 가격도 1억 정도 더 싸고 네, 가깝잖아요. 초역세권이잖아요. 저라면 1, 2단지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3단지는 웬만하면은 청약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 4층짜리 건물이면 나중에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을 때 뭐 30년 뒤에 재건축하기에는 더 용이하겠죠. 따로 이제 1, 2단지랑 뜯어서 1, 2단지랑 따로 재건축을 하겠다 하면은 여기는 재건축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4층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뭐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4층밖에 안 짓지 않았을까요?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찾아도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 2단지가 3단지보다 1억 정도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도 더 좋습니다. 자, 확장비는 1,730만원에서 2,200만원이고요. 에어컨은 320만원에서 962만원입니다. 이 가격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20 타입은 뭐 확장비, 에어컨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41 타입은
확장비 따로 없고요. 에어컨비가 추가돼서 5억 6천에서 6억입니다. 그 다음 59 타입은 확장비랑 에어컨 다 합쳐서 8억 5천에서 9억 7천이고요. 3단지는 9억 8천에서 10억 2천. 84 타입 1, 2단지는 11억 2천에서 12억 3천. 그다음에 3단지는 12억 6천에서 14억 7천. 그다음에 102 타입은 14억 5천에서 14억 6천. 그다음에 3단지 102 타입은 15억 3천에서 16억 1천입니다. 102 펜트하우스는 16억 7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 2단지는 1단지는 100몇 동, 100몇 동, 100몇 동 이렇게 1로 시작하고요. 2단지는 200몇 동 이런 식으로 2로 시작하고요. 3단지는 300몇 동 이렇게 해서 앞에 3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비교할 가격은 59 타입, 84 타입 이게 대표적인 타입이니까 이걸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쓴 거 59 8억 5천에서 9억 7천이 1, 2단지 오른쪽에 쓴 게 3단지 가격입니다. 9억 8천에서 10억 2천. 자, 그럼 비교할 단지는 어디냐? 바로 휘경 SK뷰입니다. 물론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더 입지도 좋고 대단지라서 가격이 더 비싸야지 정상입니다. 휘경 SK뷰보다. 그리고 또 새 거잖아요. 그죠? 자, 휘경 SK뷰는 2019년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신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59 타입 호가가 9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10월 달에 8억 8천에 찍혔습니다. 23층이고요. 자, 그럼 가격 비교해 볼게요. 8억 8천 실거래가 찍혔고 호가가 9억 이상이다. 그럼 한 9억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9억이라면은 만약 1, 2단지 분양을 받는다면 8억 5천에서 9억 7천 가운데에 딱 있죠. 그럼 같은 9억이라면은 휘경 SK뷰보다는 여기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 아이파크자이를 분양받는 게 맞습니다. 1, 2단지 쪽이 시세대로 나왔다. 또는 시세보다 약간 매력있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단지는 가격이 1억 정도 더 비싼데 역에서도 멀습니다. 그러면은 매력이 떨어지죠. 3단지를 분양받느니 차라리 휘경 SK뷰를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 같은 단지인데 84 타입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 타입 호가가 10억 5천 이상이고요. 실거래가는 10억 6천에 찍혔습니다. 근데 조금 오래전에 찍혔어요. 8월 달에. 왜냐면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10억 6천에 찍혔는데 여기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11억 2천이 말이 되느냐, 비싸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차이가 나죠. 입지 차이가 납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더 좋아요. 근데 이 가격이라면은 시세보다 살짝 비싸긴 한데 그냥 시세대로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단지는 너무 비쌉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맞은편에 여기 이문 레미안 라그란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분양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여기는 2025년 입주, 같은 연도에 입주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3069세대입니다. 여기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는데요. 8층 입주권이 11억 5,188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11억 5천이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랑 좀 더 가까운데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11억 2천에서 12억 3천이면은 시세대로 나왔거나 네, 가격이 그냥 조금 그냥 시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만큼 나왔다. 근데 3단지는 1억 정도 비싸니까 비싸다. 그래서 1, 2단지를 노려보시라. 그래서 59 타입은 약간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가격이고 84 타입은 그냥 시세대로 나왔다. 시세보다 약간 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거의 시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차익을 거둔다? 이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본다? 이것도 없습니다. 자, 최근 이문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싼 단지예요.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외대암역의 초역세권이잖아요. 입지가 가장 좋죠. 그러니까 가장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1, 2단지 가격은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59 타입 약간 매력이 있고요. 시세보다 조금 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84 타입은 그냥 시세대로 나왔다. 그 3단지 가격은 근데 저기 역에서 멀리 떨어진 데 있었죠? 3단지 가격은 입지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무려 1억이나 비쌌죠? 1, 2단지보다. 왜 비쌌는지는 제가 추측만 할 뿐이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층수가 3단지는 4층밖에 안 된다. 자, 1, 2단지 기준 59 타입 가격이 84 타입 가격보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이고요. 휘경 SK뷰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나중에 84 타입이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현재 기준으로는 59 타입이 매력이 있다. 자, 청약은 1, 2단지. 지금 말할 거예요. 20A 타입, 41A 타입, 59A1 타입, 59A2 타입. 참고로 그 59A 타입 똑같은데 A1은 뭐냐면은 1단지, A2는 2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B 타입도 뒤에 1이 붙으면 1단지, 2가 붙으면 2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9C 타입, 84A 타입, 84B 타입, 84C 타입, 그 다음에 102A 타입, 102 펜트하우스가 1, 2단지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초역세권이라서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3단지, 59E 타입, 59F 타입, 84D 타입, 84E 타입, 84F 타입, 84G 타입, 99A 타입은 인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도 1억 정도 비싸고 역세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보셔야지 다른 유튜버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합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꼭 이걸 구분하셔서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다음 영상은요, 지금 1부가 끝났는데 2부에서는 그 타입 구조 보면서 어떤 타입에 넣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입은 피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2부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